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가 다시 시작된 오늘 전국 현안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당내 상황들 들어보기 위해 이분 모셔봤습니다. 황운하 조국 혁신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전에 제가 이제 전화 인터뷰로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로 모신 거는 오늘 또 처음이네요. 네, 스튜디오에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전에 또 근데 오창익 진행자가 하실 때 또 여러 번 나오셨다고 제가 오창익 진행자 하실 때 제가 2번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앞으로도 시간 되실 때 좀 자주 나와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또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유력하게 이제 전망되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어떤 당의 전략 그리고 대선 행보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일단 조국 혁신당이 창당 1주년을 맞았네요. 이게 벌써 그렇네요. 그러니까 작년 4월 총선이었고 그 전에 한 2달 전에 이렇게 당이 만들어졌으니까 3월 3일 날. 아, 네, 3월, 정확하게는 3월 3일 날 창당했고요. 예. 2월 8일 9일 정확하지 않은데요. 그때 조국 그 전 대표가 뭐 창당하겠다라고 이제 창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 뒤에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 창당 의지를 계속 밝혀나가다가 3월 3일 날 이제 창당을 했습니다. 아, 공식적으로는 3월 3일인데 어쨌든 창당 선언이 그러면 1주년 정도 된 거네요. 그렇죠. 어쨌든 1년 정도 좀 지나면서 또 조국 혁신당에서는 유일하게 또 재선 의원이시잖아요. 어떻게 좀 그 1년을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1년 정말 빠르게 지나갔고요. 조국 혁신당이 창당할 때만 해도 조국 혁신당의 창당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예. 민주 진보 진영의 표를 깎아먹기나 할 것이다. 분열될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도 많았고 그 창당해서 후보를 낸다 한들 예컨대 지역구에서는 한석도 안 될 거고 비례에서는 글쎄 한석이나 될까? 아주 성공하면 한 3석 정도 나오지 않을까? 라는 정도의 분석이 지배적이었거든요. 예. 저도 당시 창당에 참여할 때 3석 정도 나오면 성공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창당에 참여했었습니다. 제가 창당에 참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저는 당연히 검찰개혁 때문에 한 것이고요. 예. 민주당에 있으면서 검찰개혁을 21대 그때 제대로 하지 못한 거에 대한 회한이 너무 많이 남았고 조국 전 대표가 누구보다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그런 그 약속을 할 것이다. 또 반드시 실천에 옮길 것이다라고 믿고 그래서 이제 함께 하게 되었는데 창당한 지 불과 한 일주일 정도 만에 12석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굉장히 놀랄만한 정말 기적과 같은 12석의 의석을 이제 배출해내는 12명 의원을 배출해내는 성과를 냈죠. 그 부분은 이제 정당사에 아마 길이 남을 창당한 지 한 달 일주일 만에 어떻게 12석을 비례해서 차지할 수 있냐 이 부분은 정당사에 길이 남을 그러한 쾌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 후에 이제 조국 혁신당이 창당 때 내건 슬로건이 첫째가 검찰 독재 주기 종식이었거든요.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구체적으로는 검찰 독재를 주기 종식시키겠다. 같은 말이긴 한데 3년은 너무 길다는 좀 쉽게 표현한 것이고 검찰 독재 주기 종식은 좀 문어체 그런 표현인데 검찰 독재 주기 종식의 약속 3년은 너무 길다의 약속 그 약속이 물론 이제 윤석열의 그 내란 획책, 내란 시도 때문에 그것이 앞당겨지긴 했지만 지금 눈앞에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3년은 너무 길다를 내세우고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내세우면서 정말 치열하게 1년 동안 싸워왔거든요. 윤석열 정권과. 그래서 어찌됐든 그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검찰 개혁이었는데 검찰 개혁 입법은 우리 조국혁신당 의원들께서
국회에 등원하자마자 곧바로 검찰개혁 4법을 입법 발의를 해가지고 예. 이제 민주당에게 빨리 그 입법 추진을 하자 이것을 좀 독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입법 발의를 해서 민주당을 독촉하고 있는 상황 이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검찰 개혁 그리고 검찰 독재 주기 종식. 예, 그러니까. 검찰 이제 독재 조기 종식 그리고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게 히트 상품이 이제 3년은 넘기다 그것도 많이 회자가 됐고 지민 비조 아니면 비조 지민 뭐 요게 그 총선 기간에 굉장히 히트 상품이 아니었나. 맞습니다. 예, 신장식 의원이 본인이 만들었다 이 말은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시던데. 예. 신장식 의원이 만든 말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예. 지민 비조가 결국은 야권 전체의 승리를 견인한 거죠. 그러니까 조국신당이 뭐 분열이나 만들 것이다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지역구에 후보를 한 명도 안 내고 그 비례만 내면서 예. 지역은 민주당을 지역구는 찢어주고 비례는 조국신당 선택해 달라. 이것이 결국 그 수도권에서의 초박빙 그런 지역구에서 결국 그 민주당 지지 성향의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많이 가냐 그렇지 않냐의 승패가 갈리는 예. 이러한 선거구에서 나는 썩 투표장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 조국혁신당 비례 찍어주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투표장에 가는 이런 유권자들이 꽤 많았거든요. 예, 예. 결국 조국혁신당이 비례에서 690만 표를 얻었습니다. 예, 예. 호남에서는 또 전체 1등을 하기도 전체 했죠. 1등도 하고 예, 예. 이렇게 690만 표 비례에서 조국혁신당 찍은 유권자 690만 표이거든요. 이 690만의 그 표가 결국은 지역구 민주당 당선, 박빙 지역에서의 민주당 당선을 도운 게 틀림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민비조의 뭐 성과 상당히 컸었다 이렇게 보죠. 예, 제가 이거 지민비조 이걸 다시 꺼낸 이유는 이번 이제 조기 대선이 이제 사실상 확실시 된다라는 거 이제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이제 범야권 연대 뭐 그리고 이제 범진보 진영이 아니면 민주 진영이 어떻게 이제 연대를 할 것인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조국혁신당에서 선제적으로 내란 종식 원탁회의를 제안을 했고 그래서 지금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 5당이 지금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지금 최근에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조국 대표가 계셨으면은 아마 조국 대표가 대선에 나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무래도 권한대행 당대표 권한대행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고 그럼 누가 대선에 나올 것인가 대선에 독자 후보를 내기는 할 것인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일각에서는 뭐 황운하 원내대표가 대선 나오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뭐 얘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이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야 5당이 이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국민주권 아래나 2025 이제 기치 아래 전체적으로 다 같이 지금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혁신당의 대선 기본 입장은 다수파 이번 대선에서 다수파 연합. 여기서 다수파라 하면 이제 내란 세력을 제외한 내란 동조 세력, 내란 옹호 세력 또는 반헌법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들 헌정 수호 세력, 민주 헌정 수호 세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또는 뭐 탄핵 찬성 세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은 이 세력이 다수파라고 보여집니다. 즉 탄핵에 반대하는 쪽보다 탄핵에 찬성하는 쪽이 좀 더 많고 또는 정권 연장보다는 정권 교체를 지지한 여론이 좀 더 많고 예. 헌정 수호 세력이 헌정 파괴 세력보다 좀 많고 이렇게 보는군요. 요 다수파들이 이 튼튼한 단단한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헌정 수호 세력 대 헌정 파괴 세력의 선명한 구도를 만들어서 이 다수파 연합군이 압도적인 승리를 하는 것이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거기에 조국혁신당이 무슨 역할을 할 것이냐는 거죠. 조국혁신당이 이 대선에서 세 가지 이 옵션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첫째는 오늘 제안한 다수파 연합을 위한 오픈 프라이머리. 오픈 프라이머리는
모든 정당 심지어 모든 사회단체 누구든지 다 출마를 해라. 예. 그리고 완전 국민 경선 방식으로 후보를 뽑자. 그러면 야권 단일 후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사가 된다면. 그럼 조국혁신당도 자연스럽게 오픈 프라이머리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것이 민주당이 참여를 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인데 예. 민주당에 참여를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또 참여할 것이냐 이것도 또 그 관건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른바 민주당의 여러 잠룡들이 다 참여하고 조국혁신당의 후보도 몇 명이 될지 참여하고 또 다른 정당의 후보들도 참여하고 예컨대 다 합해서 한 10명 정도가 참여한다. 예. 그럼 10명이 그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완전 국민 경선 방식으로 해서 1차 때 한 50% 그러니까 한 5명 정도로 압축을 하고 1차 때 5명 정도가 컷오프 되는 것이죠. 2차 때 3명으로 압축을 하고 3명이 과반이 나오면은 그중에 한 명이 과반이 나오면 후보가 되는 것이고 예. 과반이 안 나오면 결선 투표를 가는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 야권 단일 후보를 선출하는 것. 여기에 조국신 참여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일 수 있고 예. 두 번째는 이것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조국혁신당이 단독 후보를 낼 것이냐. 예.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것이고 세 번째는 단독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 현재는 가장 집권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과 정책 연대를 통해서 예. 예컨대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의 입법 또는 결선 투표제의 도입 또는 교섭단체 요건의 완화 예. 뭐 이러한 정치개혁 과제나 검찰개혁 과제를 민주당과 정책 연대를 해서 이러한 것이 성공적으로 정책 공통의 정책 추진 사항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예. 그 전제하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돕겠다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이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세 가지 옵션이 있군요. 네, 그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그 조국혁신당의 단독 후보를 낸다면 누가 나갈 것이냐라는 것도 궁금해할 수 있는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조국혁신당 12분의 후보들이 다 그 훌륭한 그런 어떤 그 자질 역량을 다 갖추고 계시고 예. 또 대중적인 어느 정도 인지도도 갖추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어느 분이 나가셔도 좋은 후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굳이 이제 제 말씀도 하셔가지고 저는 그 저의 관심이 있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번에 조국혁신 대선 후보 출마하냐 안 하냐 이걸 자꾸 물어서 제가 대답을 안 했더니 예. 저한테 물어서 대답을 못 구해서 AI한테 물어봤다 하더라고요. AI요? 예. 챗 GPT 등 예. 뭐 그런 또 다른 또 챗 GPT 비슷한 AI한테 물어봤다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조국혁신당에서 독자적으로 대선 후보를 낸다면 예. 그중에 1순위는 황운하 원내대표다. 이렇게 그 AI가 답변했다 하더라고요. AI가. 예, 그 AI는 AI 혹시 뭐 따로 학습시키거나 그러신 건 아니겠죠? 예. 이제 객관적인 조건이 예. 뭐 제가 유일한 재선위원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시대 정신 중 하나가 검찰 개혁인데 제가 검찰 개혁을 해서 오랫동안 검찰과 좀 싸워왔고 뭐 그런 부분을 AI가 분석해서 평가한 거 아닌가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좀 뭐 청취자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은 독자 후보를 낸다라면은 황운하 원내대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어쨌든 AI의 답변입니다. AI의 답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중도보수 이재명 대표가 중도보수 정당이다라고 했다가 뭐 중도 실용주의자다라고 했다가 하면서 조금 말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많이 오른쪽으로 옮겨가면서 조국혁신당이 그래서 왼쪽 공간이 넓어졌으니 우리가 지금 이제 좀 더 우리의 정체성을 진보적인 색채가 강한 이런 조국혁신당의 색채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좀 이 독자 행보도 좀 해야 된다. 물론 이 독자 행보라는 게 꼭 뭐 대선을 꼭 따로 후보를 내거나 완주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닐지라도 안 내는 것은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조금 당내에서 논쟁이 있었다 이런 기사를 제가 읽었거든요. 네. 그 아마 조국 대표가 계셨으면 당연히 조국 대표가 대선 후보로 출마를 했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중도 보수를 표방하시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본래 중도 보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왼쪽에 이제 빈자리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 왼쪽에 유권자분들 그분들을 조국혁 신당에 좀 흡수를 해서 그래서 야권 전체의 파이를 키워나가는 역할을 네. 조국혁 신당에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조국 대표가 계셨으면 당연히 출마를 했었을 것인데 이제 안 보니까 후보가 뭐 나오냐 안 나오냐 뭐 이런 또는 완주를 하냐 안 하냐 이런 논란이 있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때 예. 그때는 당연히 이제 참여를 할 것이고요. 예. 근데 이제 독자 후보를 낼 경우에는 독자 후보 내는 거에 대비해서 지금 조국혁 신당은 대통령 후보 선출 규정 당규 조국혁 신당의 내부의 당규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든지 출마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그 당규에 따라서 2명 이상이 출마를 하게 되면 경선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예. 예. 그러나 그 후보를 꼭 내야만 조국혁 신당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느냐. 그 조금 더 좋은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예. 아주 강한 정책 연대를 통해서 조국혁 신당의 색깔을 드러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요 정도로 이제 당내 현안 얘기는 그만 마치고 오늘 정치권 현안 좀 몇 개 여쭤볼게요. 오늘 이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국무위원들도 조금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냈다고 하고 결국은 오늘도 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지금 황운하 대표께서는 좀 그거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27일인가요? 그때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대통령의 또는 권한대행의 권한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다. 예. 이렇게 명확하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이제 어떤 헌법재판소의 이제 우리 헌법상의 그 위상, 권능을 예.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헌법적인 발상인 것이죠. 예. 그래서 즉각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무회의 논의를 한다는 등 헌법재판소에 결정을 했는데 왜 추가적인 국무회의 논의가 필요한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굉장히 고도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그대로 이행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헌법적인 그런 그 폭거라고 할 만한 그런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저는 매우 우려를 하고 있고요. 예. 아마 최상목 대행은 본인이 임명하기보다는 조만간에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복귀하지 않을까라는 탄핵 기각과 동시에 이제 복귀가 되기 때문에 예. 복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임명을 한다 하더라도 한 총리가 복귀해서 한 총리가 임명할 때까지 시간을 끌어보겠다. 자신은 좀 회피하겠다. 즉 이쪽에 그 국민의힘 쪽에서 최대행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압박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갖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거기에 기저에 깔린 거는 뭐 이렇게 뭐 진보 성향이 강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불리해질 수 있다. 이런 좀 그런 정서가 깔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예를 들면은 뭐 5대 3
뭐 4대4 뭐 이렇게 좀 갈렸을 때 얘기인데 지금 그 법조인들의 주류 얘기는 이거는 8대0으로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될 거다. 근데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이게 어떤 뭐 관련이 있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아직 뭐 날짜가 잡히지 않았지만은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좀 보십니까? 저도 뭐 그 대체적인 의견과 마찬가지로 전원일치로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게 이번에 이제 탄핵 사유의 핵심은 우현 위법적인 계엄이잖아요. 예. 근데 우현 위법 계엄이 12월 3일 날 온 국민이 TV를 통해서 생생하게 봤어요, 그거를. 그때 그 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장면 생생하게 봤습니다. 또 그 뒤에 헌법재판 그 심리 과정에서 또는 수사 과정에서 이 정치인들을 뭐 연행을 해서 뭐 심지어 수거를 해서 뭐 사살을 하라 뭐 이런 등의 체포 지시 또는 수거의 시도 이런 등등이 증언을 통해서 드러났거든요. 예. 그렇다면 탄핵의 사유는 너무 명백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그 헌재에서 이것을 자꾸 부인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뭐 떠넘기기를 하고 국민들 상대로 무슨 듣기 평가를 또 하듯이 무슨 요원이니 의원이니 뭐 이런 말장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 본인도 탄핵 인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걸로 저는 봅니다. 아,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보세요? 예. 그러나 그 헌재에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관들의 그 판단에 오히려 불리하거든요. 예. 뻔한 거짓말하면은 그 불리해진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뻔한 거짓말할까?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도 될 텐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거죠. 지지자들을 규합하는 거죠. 그래서 지지층 규합이 우선이다. 지지층 규합을 해서 그래서 탄핵이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대선에서 해볼 만한 대선을 만들어 보겠다. 예. 그래서 대선에서 정권을 뺏기지만 않는다면 자신이 그 내란죄로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예. 형사재판을 받아도 거기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예컨대 뭐 중형을 선고받아도 그래도 석방될 것이고 또 사면복권 될 것이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외우를 받으면서 막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겠다. 예. 다시 또 김건희와 함께 해외로 뭐 여행도 다니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환상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해외 순방을 말씀하신 거죠? 예. 순방이야 뭐 전직 대통령이 될 테니까 예. 탄핵 인용된다고 탄핵 보면 인용돼. 예.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그런 걸 상상하면은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 그러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꿈꾸는 그런 미래는 탄핵인 기각되기 어렵다는 것은 아마 본인도 그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헛된 주장을 하는 것은 지지자들 규합해가지고 혹시 그러니까 대선에서 혹시나 우리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망상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 이제 하지만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정권 교체 여론이 좀 더 높게 지금 나오고 있고 그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들이 나와서 그게 지금 보수 결집이 한계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여론조사를 한번 자기가 들여다보겠다 오늘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렇지만은 저는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게 지난 그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도 전체적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또 정권 교체 여론 뭐 이런 것이 압도적으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진영 간 득표한 걸 보면 이게 그 안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약 41% 정도 맞아요. 득표를 했고 맞아요. 안철수 후보가 한 24% 아니 저기 홍준표 후보가 그렇죠. 24, 안철수 21 뭐 이 정도였던 그렇죠.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진영 대결로 가버리면 이게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권 교체율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정말 그 긴장의 끈을 절대 놔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예. 현재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 1위인 후보가 지지율이 아직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정권 교체율이 높다 하더라도 1대1 대결이 벌어졌을 때 승리를 장담할 수 있겠냐. 그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이겨도 또 크게 이겨야 됩니다. 예. 크게 이기지 않으면 국정운영 동력이 확 떨어져 가지고 정권 출범하자마자 계속된 정치적 공격 예. 그런 거에 시달리면서 그 정말 이게 우리 국민들께서 이 추운 엄동 설안에 와서 응원봉 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는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정운영 동력이 확보돼야 뭐 사회 개혁 과제들을 해낼 거 아닙니까? 예. 그러려면은 이제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긴장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다수파 연합을 주장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란 종식 원탁회의를 통해서 그렇죠. 다수파 연합을 만들어야 된다. 거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그 오픈 프라이머리는 민주당에서 또 어떻게 뭐 받을지 그거는 저희가 추후에 한 번 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